네, 안녕하세요. 입시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엠캐스트 진행을 맡은 엠베스트 입시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왕홍석입니다. 내일이 바로 이제 수능인 날인데요. 수능을 앞두고 과연 그 서울대 출신의 우리 연구원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서울대에 들어갔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짤막하게 가져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뭐 서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특별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뭐 사전에 스포를 하자면은 지방 일반고 출신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준비를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서울대 생활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뭐 나와주신 우리 부원장님,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엠베스트학원 부원장 양준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연구원님,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엠베스트 입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진하입니다. 네, 오늘은 첫 방송 출연인데 뭐 이게 유튜브가 방송이라면 방송이긴 한데 네. 좀 뭐 소감이 어떤가요? 미리 소감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네.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그 송진아 연구원이 경험했던 것들을 진솔하게 그리고 가감 없이 좀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송진아 연구원을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모신 이유는 바로 이제 서울대 샤대죠, 샤대의 이공대 쪽인데 출신이 어디죠? 저는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네. 학교를 다녔었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 지역에서도 일반고, 근데 일반적인 일반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랑 같은 학년도 학생 친구들이 총 13명이 서울대를 합격한 일반고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흔히 말하는 갑방고 그런 정도의 일반고를 나오고 이제 서울대 재료공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재료공학부. 네. 그래요. 뭐 광주가 어쨌든 특목고가 없잖아요. 뭐 영재학교가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오히려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의 이 서울대 실적이라든지 상위권 대학 실적이 되게 좋기로 유명한 지역이기는 한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그 진아 연구원이 나온 학교는 좀 괜찮은 학교였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오랜만에 학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도 한 7명 정도, 그 재작년에도 6명 정도 서울대를 보낸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광주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일반고였습니다. 그렇죠. 뭐 서울에 있는 어떤 그 학군지 아니면은 뭐 대구나 뭐 이런 그 특별한 학군지가 대구 수성구 같은 특별한 학군지가 아닌데도 광주 지역에서 10명 가까이 매년 서울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 학교의 어떤 그 실력이 좀 느껴지네요. 뭐 학교 이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고려고등학교라는. 고려고등학교. 역시 광주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물론 진아 연구원이 입학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지금 당장 이제 뭐 최근에 입학해가지고 졸업한 학생은 아니고 그래도 한 지금 입학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형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을 건데 그때 혹시 그 입학할 때 전형 뭐 수시였나요? 정시였나요? 저는 수시로 입학을 했고 네. 이제 서울대가 지금도 뭐 지역 균형 일반 전형이 있지만 저 때도 똑같이 있었는데 저 때는 일반 전형, 지금은 학종이 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종 입학사정관제로 입학을 했군요. 네. 저는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논술 아니에요? 그때도 일반 전형, 예, 어. 입학사정관제 통해서 입학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그랬구나. 그러면 원래 서울대를 진학을 목표로 하셨어요?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수능 수시 중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수능을 위주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시 파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수능을 그쵸. 좀 정시 그 지금으로 치면 정시 파이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시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됐어요? 이게 방향을 틀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수능 위주로 준비를 했던 게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제 내신 점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 학교 자체도 경쟁이 심한 학교였기 때문에 지금 내신으로 따지자면 1.5등급 정도의 내신이었고 높은데? 그래도 수시로 원하는 과를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원하는 과가 뭐였어요? 그때도 공대에서 공대죠? 네, 생각을 했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수시 그래도 입시 지원 시기에는 원서는 내야지 하고 냈다가 1차를 합격하고 수시 납치된 거네. 좋게 납치된 거네. 네, 기분 좋게 납치당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당시 수능 전날 발표가 됐었나요? 아니면 수능 이후에 발표가 됐었나요? 수능 이후에 합격자는 최종 네. 합격은 수능 이후에 발표가 돼서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수능은 그러면 치신 거죠? 네, 수능은 쳤습니다. 혹시 그 수능 등급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하고 좀 다르게 제때 탐구 과목이 3과목을 봐서 450점 만점이었는데 436점 정도 맞았어요. 450점에 436점. 네. 몇 문제 틀린 거예요? 정확히 개수 자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국어 하나, 수학 하나, 그다음에 탐구에서 좀 나머지는 그 정도면 의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방 의대. 돌아간다면 후회가 되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당연히 전교 1등 해봤을 거고, 고등학교 때 혹시 전교 1등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1등하는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갔기 때문에 전 이제 모의고사 때 딱 한 번 정도 1등을 한 번 해보고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뭐 수능 모의고사 아니면? 네, 이제 막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찍는 모의고사 중에서 한 번 정도 1등을 해보고 이제 꾸준히 1등을 했던 친구가 지금 이제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서울대 의대 친구가 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랑 연락해요? 네, 그렇구나. 뭐 어쨌든 수능을 위주로 준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시 준비는 평소에 뭐 따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아무리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았고 또 주위에서 정보를 얻기도 되게 그 힘들었거든요. 당시에는 좀 그랬죠. 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허술한 준비였는데 그냥 이제 뭐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다든지 그런 거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었고 그 외에는 이제 그래도 내신을 완전히 놓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내신을 그래도 열심히 쳤던 그런 좀 그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1.5가 나오지. 내신을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학교에서 1.5가 나왔겠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겠네요. 네. 혹시 그 본인 생기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정시 위주로 갔지만 어쨌든 수시로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기부를 이제 봤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 네.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뭐 생긴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인데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 본인 학생부의 어떤 특이점 같은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특이점이라고 하자면 저희 학교도 그 학생들을 많이 서울대를 보내던 학교다 보니까 이제 진학부장 선생님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의 설명회를 다 돌아다니시고 그분이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거의 학교에 안 계셨어요. 계속 서울에 있는 설명회들 다니시면서 정보들을 모으시고 그를 통해서 생기부를 좀 더 잘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도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시에 도움을 주면서 생기부들을 봤었는데 그런 생기부에 못지않게 그 당시의 생기부를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면서 세특 같은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 학교를 선택하고 또 잘한 일이지만 그 선생님의 어떤 노력이 더욱더 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저도 그만큼 지금까지도 이렇게 감사한 선생님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진화연구원이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도 그에 맞게끔 학생부를 구성해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죠. 네, 맞아요. 이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주면 이게 같이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또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하는 아이들이 없다. 다 선생님들이 다 챙겨줄 줄 안다. 그래서 뭐 자기 주도력이 좀 떨어진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아이들의 자기 주도력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조언이 있을까요? 저희 고등학교가 3학년 때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0%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남들과 시간은 똑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똑같이 존재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밤에 조금 더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1시 이후로는 절대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1시를 넘어서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자습을 시작했을 때 조는 시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시에 꼭 자야 7시에 자습을 시작할 때도 졸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에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나에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상위 컨디션에서 공부를 집중력 제일 높은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고3 때는 기숙사 생활을 100% 했다라고 하니까 그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학원을 못 가니까. 그래서 진화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있을 때 물론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그 외에 어떻게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본인만의 노하우? 노하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도 지금 제가 엠베스트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메가스터디 인강을 들었었거든요. 인강을 좀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행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개념 정리는 인강으로 하고 그 후에 결국에 다시 복습하는 거는 저 스스로 했지만 처음에 개념을 정리할 때는 메가스터디 인강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듣고. 네. 결국은 이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는 학생 본인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학생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진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선행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라고 했죠.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선행을 했어요? 제가 많이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제 수원 수투까지 했긴 했는데 제가 회독을 많이 나가진 않고 그냥 1회독 정도만 수원 수투까지를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제 물어볼 때 뭐 수원은 몇 회 나가야 돼요, 뭐 수투는 몇 회 나가야 돼요, 미적분은 몇 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횟수에 되게 그 방점을 찍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야기를 할 때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엠베스트에 있는 수학 강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행을 나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끔 선행을 해라.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지. 괜히 여러 번 반복해서 봐봤자 이거는 그 본인의 공부가 아니다. 그냥 책을 읽고 넘어가는 거와 뭐 별반 차이 없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화연구원은 어쨌든 한 번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 힘든 고려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쉽게 적응하고 뭐 그 정도의 이제 결과를 처음부터 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저도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앞서 배웠던 개념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뒤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쌓아 나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그냥 선행을 쭉 나가기보다는 계속 완벽하게 학습해 나가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고의 어떤 장단점 아니면은 그 흔히 말하는 그 갓반고의 장단점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갓반고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나와 같이 목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둔 친구가 옆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랑
저기 멀리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경쟁을 좀 좋아하던 아이여서 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일부러 입학하면 치는 시험이 있잖아요. 고1 때. 그 입학하면 치는 시험을 망쳤어요. 일부러. 네. 그걸 망치게 되면 저희 반에 반 1등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 반 1등과 경쟁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입학 시험을 좀 못 보고 그 다음 중간고사를 열심히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주 계획적이네. 지금 보면 어떻게 들으시면 되게 소름 돋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름 돋았어요. 그렇게 좀 경쟁이 되게 나에게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두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보를 얻는데도 되게 유용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형이 2명이 있었는데 형 2명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형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도 기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가다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입시에 대한 관심도 없으셨고 그러셨는데 또 같은 심화반 친구들 어떻게 보면 그 친구 학부모님들과 관계도 맺으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계속 이어진 얘기긴 하지만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내 학교에 어떤 아이들과 함께 하는지 3년 동안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과 뭐 일반고 선생님들을 뭐 낮추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고려고에는 거의 뭐 매달 서울에 와가지고 설명회 듣고 이렇게 정보를 취합하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이제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이 없었으면은 어쨌든 지방권은 서울보다도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유행이나 정보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입시에 다가서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그러면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보통의 일반고를 간 거보다는 그런 학교 생활을 했던 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됐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서울대를 합격했던 친구들도 다 똑같이 이야기해보면 내가 그 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서울대를 못 갔을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공부했던 게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됐다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어쨌든 정말 잘하는 친구들하고 그런 그 모인 그 집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던 계기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네. 중학교라고 하면은 사실 초등학교로 좀 거슬러 내려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에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나요?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공부였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초등학교 때는 다른 것보다 독서를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독서를 어느 정도 했어요? 일단 집에 있는 책도 꽤 많았거든요. 저희 형들이 2명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형들이 읽었던 책들도 많았는데 그런 형들이 읽었던 책들까지 다 읽었었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거의 대부분 읽었던 기억이 그러면 뭐 일주일에 3-4권 정도? 거의 일주일에 5-6권 정도? 5-6권 정도는 네, 계속 꾸준히 근데 읽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게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때 제가 선행을 나가진 않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과정을 미리 배우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거만 했는데 네. 그 초등학교 거 내용 정도는 쉬웠다. 쉬웠었기 때문에 그 네. 외의 시간을 독서에 좀 많이 투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치렀었죠. 네네. 그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딱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 치르면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고3 때까지 쭉 간다라는 약간 속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시험을 잘 봤었나요? 전 과목을 다 봤죠? 네, 중학교 때 전과목 시험을 네. 봤었고 앞서 제가 뭐 입학 시험 때 일부러 시험을 좀 망치고 반에서 반 1등이 와서 경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당시 반 1등으로 이제 전교 1등을 했던 친구가 왔어요. 입학 시험 전교 1등을 했던 친구가 왔었고 그 친구랑 경쟁을 해서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제가 1등을 뺏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 때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했는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놀다가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평소에도 좀 공부를 했었는지 그 배분을 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시간 양에 대한 배분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상시랑 시험 기간이랑 양은 똑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똑같이 공부를 하는 중에 시험 기간에는 이제 그 시험에 대한 공부 내용, 즉 양은 똑같이 가져가지만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러진 않았고, 그냥 단순히 그 시험에 대한 내용만 좀 더 공부했다. 이렇게. 그럼 시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좀 전략이 좀 네. 필요하잖아요. 네네. 뭐 이게 요일별로 좀 나눠져 있고 그런 건 어떻게 좀 몇 주 정도 전에부터 그 계획을 세웠었나요? 저는 중학교 때 시험이라고 하자면 한 3주 정도 전부터 제가 좀 계획을 세웠는데, 네.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시험이 닥치는 날에 전날에는 그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놓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신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신 내용, 그런 거를 따로 정리해두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라는 게 도입이 돼서 그 아이들한테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나 명분을 좀 많이 주잖아요. 네네. 근데 연구원님이 있을 때는 그게 없었죠. 네. 네, 그러면은 중학교 당시 때 꿈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도 중학교 때도 똑같이 공학자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꿈을 찾을 기회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이과생 그리고 과학을 좋아한다면 공대를 가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네. 공학자라는 꿈을 꿨었던 기억이 그 있네요. 이과지만 좀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네네. 전화기도 있고 이해과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뭐 핫한 뭐 우주 뭐 이것도 공학이긴 네네. 하지만 그런 꿈들을 좀 탐구해볼 그런 시간들은 없었나요? 그런 기회를 많이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방에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방에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학교에 수업에만 너무 충실한 나머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저 자체는 그런 기회를 많이 얻지를 못했었거든요. 제가 뭐 다양한 전공 중에서도 재료공학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름이 좀 멋있어서 선택을 했었던 네.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라면 그런 기회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서울대를 진학을 목표로 했었나요? 네,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대가 아니면 뭐 다른 학교는 어떤 곳을 생각하고 있었나요? 서울대가 아니면 고대 연대라도 그래도 이제 목표한 서울대는 입학을 했네요. 네, 운이 좋게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지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 2028 대입 개편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요. 엄마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당장 내년 이제 3월 되면은 고등학교 입학하고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게 대입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자,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2학년, 1학년들은 3학년을 보고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중3 학생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뭔가 조언이 될 만한 게 없을까요? 제가 치른 수능 다음에 또 수능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제 바뀌는 딱 그 현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자면 일단은 재수생은 좀 경쟁이 덜 치열할 거다. 제가 수능을 바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 재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그게 마음가짐이 하나의 있어요. 조금 뭐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재수생은 좀 덜 걱정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바뀌는 시기인 만큼 그만큼 또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뀌는 입시에 적응을 잘한다면 잘 못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돋보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저 역시도 내신 1.5가 당시에는 서울대 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그걸 많이 들었는데 일반고에서 그 정도면 지금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반고에서 1.5 등급으로 서울대 공대에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전 입학사정관제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1단계에서 합격을 시켜줬고 2단계에서 날 면접을 통해서 내 능력을 학교에서 알아봐 주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지금 중3 친구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역량을 키워놓는다면 그 역량을 대학교에서 알아봐주고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면접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제 중3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뿐만이 아니고 그런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고, 지방권에 있는 뭐 갑방고라고 불리는 그런 일반고기는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서울대를 합격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서울대 공대 합격생의 거의 뭐 반 이상은 영재나 과고 아니면 자사고 이런 데 출신이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확실히 일반고랑은 달랐던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 달랐냐면 이제 일반고는 아무래도 입시를 목표로 공부한다는 게 강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좀 더 학습이 나가지를 못했었는데 과학고나 영재고 출신 아이들은 조금 더 그 학문을 탐구한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일화가 올림픽을 다 같이 보고 이제 단톡방에서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과학고 영재학고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그 올림픽에 있는 스포츠들을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봅슬레이 속도가 어떠니 마찰력이 어떠니 일반고였다면 절대 그렇게까지 탐구가 나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탐구 방향이 나아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대학에 와서도 이런 식으로 능력이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시라는 게 최종 목표였다라고 하면 입학, 뭐 입시 요게 이제 최종 목표였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입시까지 연결됐고 그렇게 쌓였던 부분들이 대학에 와서도 빛을 발하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좌절이 꽤 크게 왔던 거. 아무래도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저는 자취를 하게 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면 대학에 와서는 어느 정도 놀고 싶은 마음 많이 크죠. 네, 더군다나 부모님에게 떨어져서 서울에 와서 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공부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아 연구원이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이 서울 지역 출신 학생들도 많잖아요. 네네. 서울 지역 학생들을 봤을 때 또 약간 좀 벽이라든지 뭐 차이점이라든지 뭐 느껴지는 게 있었나요? 오히려 서울 지역의 이제 뭐 휘문고라든지 그런 좀 서울 지역 명문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이 많이 받아요. 저는 뭐랑 비슷? 지방에서 갑방고 경쟁이 심한 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부분을 느꼈는데 또 차이점이 있다면 서울 지역에 있는 자사고 친구들은 그럼에도 조금 더 선행을 더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수능 범위 외의 학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대학 전공을 이수하는데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나요? 그 친구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왔다. 그래서 좀 더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알고 받긴 있다. 했어요. 그럼 서울대 학생들은 진짜 공부만 해요? 공부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죠. 좀 놀 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 좀 더 그렇게 놀지 못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쨌든 그 좋은 시간 내주신 송진아 연구원 감사하고요. 자, 내일이 이제 수능이에요. 수능 보는 우리 고3 학생들, 뭐 저희하고는 접점이 없지만 한번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능 날만 기억을 하면 손끝이 아직도 약간 저리거든요.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단체로 아침 7시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부모님이 앞에 나와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버스 탈 때.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 돌 때 입는 저고리? 그런 저고리를 딱 가방 속에 넣어주시면서 잘 보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했던 만큼 수능은 그 결과를 반영해 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꼭 좋은 결과 얻으셔서 제 후배로 다시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M캐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